18페이지 물권적 청구권이죠. 자, 이 물권적 청구권도 이제 앞에서 우리 권리 종료할 때 형지, 항청 그러면서 청구권에는 물권적 청구권, 채권적 청구권, 가족법상 청구권이 있다라고 하면서 청구권은 그 기초가 되는 권리와 분류해서 청구권만 양도하거나 청구권만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해서 개념은 이미 거기서 정리가 된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물권 편이니까 물권적 청구권만 볼 거 아니겠어요? 이 물권적 청구권은 제일 중요한 개념이 현재 물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어요. 누구만 행사할 수 있다 그랬어요? 현재 물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 이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물권을 양도한 자 또는 물권을 취득하기로 한 자, 얘네들 다 현재 물권자야 아니야? 아니죠. 현재 물권자만이 현재 물권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어요. 현재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 과거에 방해했지만 현재는 방해하지 않고 있는 자가 있대요. 걔는 현재 물권을 방해하는 자가 아니잖아요. 걔한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어요.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종류가 뭐냐? 여기에 벌써 막 밑으로 나가지 말고 현재 물권자만이 현재 물권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럼 방해 대신 침해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거지. 그래요. 그 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물권적 청구권은요, 법률 규정에 소유권하고 점유권에만 두고 있어요. 왜 소유권하고 점유권에만 두고 있느냐면 나머지 본권은 전부 소유권의 일부 권능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 거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물권의 구성을 모르면 자꾸만 이런 데서 남겨하려고 든단 말이에요. 우리 민법에 소유권과 점유권에만 규정 두고 있으면 되는 거거든. 왜냐하면 나머지 제한물권은 전부 본권이잖아요. 소유권의 일부 권능들이죠. 그러니까 소유권 거 갖다 쓰면 되는 거고. 그럼 점유권은 사실상 지배 상태를 권리를 인정한 거기 때문에 조금 권리의 의미가 조금 다르잖아요. 형태도 다르고. 그러니까 점유권과 소유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만 규정을 두고 나머지 제한 물권은 어디 거 갖다 쓰면 돼? 소유권 거 갖다 쓰면 된다고. 그런데 나머지 제한 물권 중에서 소유권에 관한 것을 갖다 써야 되지만 조금 이상한 놈들이 있어요. 그래, 나와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저지유 그러고 나와야 되죠. 그래서 저당권, 지역권, 유치권. 뭐라고? 저지유 해보세요. 물권적 청구권 이상한 놈 나와. 그러면 저지유 그러고 나온다고. 뭐라고 나온다고? 그래요. 저지유가 나지유 그거 아니지. 저당권, 지역권, 유치권. 얘네들은 물권적 청구권이지만 조금 이상한 놈들이야. 아시겠죠? 얘들 제외하고는 나머지 이거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목적물 반환 청구권, 목반청. 이건 뭐야? 내 물건 돌려줘 그 얘기죠. 방해 제거 청구권, 방제청. 그렇죠? 방해하지 말고 치워.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대려고 내 땅에다가 내가 주차장을 탁 만들어놨는데 어떤 놈이 차 대놨다는 거야. 그럼 내 차 대려고 그러면 어떻게 이거? 치워라 그래죠? 이거 방해 제거잖아. 내가 차 대야 되는데. 근데 이게 시험에서 주차장이 안 나오거든, 민법 시험에는. 그러니까 요걸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 내가 부동산을 지금 처분하려고 그랬더니 어떤 놈이 나도 모르게 저당권 설정해놨다는 거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처분할 때 그게 방해물이야 아니야? 왜 방해물이야? 저당권이 설정돼 있을 뿐인데. 그렇지. 사는 사람이 안 사지. 이건 뭐예요? 그럼 제가 그러죠. 에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이상한 놈이 하나 설정해 놨던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제가 설정한 거 아니에요. 신이 형이 믿을만해? 안 믿어? 믿을만하지.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못 믿는 거지. 신이 형이 뭐 믿을만해? 거기에 왜 또 망설이는 눈빛이야? 그죠? 예. 믿을만은 하지만 우리가 그 서로 못 믿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건 그럼 지워 갖고 오세요. 쉽게 지울 수 있는데 왜 안 지웁니까? 무효등기 말소 청구 있잖아요. 이게 물권적 청구권인 거야. 내가 소유권 행사할 때 방해물로 작용하잖아요. 그래서 저 방해 제거 청구권은 주로 무효등기 말소 청구예요. 방해 예방 청구권에서는 시험에 나오면 이 또는 이게 방해 예방과 손해배상 담보 제공 요구할 수 있다. 방해 예방과 이 과 이거 들어가면 틀린 거예요. 방해 예방 또는 담보 제공 요구. 그랬더니 중개사 시험에 한번 나왔다. 방해 예방과
담보 제공 요구 중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그랬더니 과 나오면 틀린댔어. 아니 뒤에 거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뒤에 거에 방해 예방과 담보 제공 요구 중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그게 또는이지. 그러니까 이 내가 입을 조심해야 되는데 과 나오면 틀린 거야. 그랬더니 그냥 과 나왔다고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방해 예방 과 담보 제공 요구 그래도 뒤에 좀 읽어봐야 돼. 한 몇 글자만 더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만 행사할 수 있다를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 함께 행사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쓰이면 틀린 거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럼 이제 하나씩 볼게요. 여기 보세요. 이걸 내가 워드로 그렸다니까 이걸 워드로 전부 그린 거야. 손목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예, 여기 지금 갑집이야 이게. 갑땅이고 여기는 을땅이고 여기는 병땅인데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여기 담장이야 담장. 그죠? 여기 이제 안테나 하나 더 이렇게 설치해 놓은 거지. 이게 고성능 안테나야. 새벽 2시만 되면 블라디보스톡 방송도 보인대. 굉장한 거죠. 그래요. 새벽 2시만 되면 병이 여기 매달려가지고 아주 안간힘을 쓰고 있어 그냥. 여기 보느냐고 창문 사이로 이거 보느냐고. 새벽만 되면 그냥 눈이 뻘게 갖고 출근하고 그러는 거죠. 자, 좋습니다. 이제 하나씩 볼게요. 여기 먼저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이거 보고 있는 얘가 이 안테나 도대체 언제 어디서 파냐 암만 찾아도 없네. 근데 을이 어느 날 80일간의 세계 일주 여행을 갔더니 얘가 이 물건을 가져갔어요. 쥐네 집에 갖다 붙여놓은 거야. 그러면 이제 을이 돌아와서 병한테 야 내 물건 돌려줘라고 얘기해야 되죠. 내 물건 좀 보니까 안테나 일로 가져갔네. 근데 이게 무단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욕심이 나서 가져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을이 나 80일간의 세계 일주 여행을 갔다 오니까 그때까지 네가 좀 쓰다가 나 돌아오면 돌려줘라고 약속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갔다 왔으면 목적물 돌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죠. 가져간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가져간 게 서로 합의에 의해서 가져갔으면 목적물만 돌려달라고 하지만 무단으로 가져가면서 막 자르고 가져가서 손해가 생겼대. 그럼 추가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도 같이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얘한테 고의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서 손해까지 발생했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제가 손해배상 얘기할 때 손해배상 손해 금액이 얼마예요? 손해는 없습니다. 그럼 판사가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일로 가까이서 뭐라 그런다 그랬죠? 그래. 그럼 이거 청구서 찢어질 때까지 때린다 그랬죠? 자, 이런 것들이 다 뒤에서 설명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럼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얘기는 손해가 발생을 했어도 서로 간에 합의에 의해서 쓰도록 했다가 손해가 생겼다. 그럼 그거는 손해배상 청구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확실한 이유는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끼쳤던가 아니면 민법 규정에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던가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는 고의 또는 과실로 가져갔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 이제 여러분의 응용력을 물어볼게요. 그럼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이 아니지. 만약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이라고 한다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면서 무조건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아까처럼 빌려줬고 갖다 돌아왔을 때 알아서 돌려줬대요. 근데 무슨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냐고. 그러니까 저 손해배상 청구권은 언제나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게 붕괴가 됐대. 붕괴될 줄 알았어. 하여튼 매일 매달려 있으니 이게 안 붕괴 안 되겠어. 애 팔은 이렇게 굵어지겠죠. 팔이면 좋아졌을 거야. 붕괴가 됐대. 그럼 어떻게 이거 사용수익이 방해되잖아. 그럼 뭐라 해? 치워라 그래야 되지. 치워라. 이게 방해 제거 청구죠. 이렇게 물건 자체가 사용이 불편해서 치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까처럼 주로 방해 제거 청구는 이렇게 안 나온다 그랬죠. 무효등기 말소 청구 가지고 나온다고. 무효등기 말소 청구가 방해 제거로 나와요. 그럼 여기에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있지만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이 아니에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손해가 생겼고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만 이게 매달려서가 아니라 어쩌냐게 낙뢰 3번 쳐갖고 낙뢰 3번이다 여기 맞아서 붕괴됐는데 손해배상 그럼 얘 안 치워 네 배째 이러고 나와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청구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번에 이제 방해 예방 청구는 뭐냐면 이거 지금 뭐야 1.5B잖아. 1.5B. 이거는 벌써 2.5B죠. 딱 봐봐. 2.5B잖아. 이게 통줄눈이래도. 통줄눈 맞죠? 예, 그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붕괴될 우려가 있지. 이거는 1.5B 통줄눈이면 붕괴되는 거야, 이거는. 딱 봐도 1.5B, 2.5B 만든 거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야, 좀 고쳐라 그럴 거 아니야. 고쳐라. 그러면 한국 사람이 원래 옆에서 누가 고쳐라 그러면 네! 그리고 고치면 코리안 아니죠. 우리 한국 사람은 거진 2000년 역사 속에서 약 한 1000번의 침략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 중에서 500번은 중국 애들이래. 역사 속에 보니까 한국이 침략받은 거에 500번은 중국 애들이라. 우리 역사 속에 보면 맨 중국 애들 쳐들어온 거 아니면 일본 애들 쳐들어온 거죠. 역사 속에 항상 변혁기마다 중국 애들이 꼭 시비 걸었지. 중국의 나라 이름은 바뀌었어도 그죠? 수나라, 당나라, 원나라 이런 그냥 그죠? 예. 그래. 고쳐라 그러면 쉽게 안 고쳐. 우린 저항 정신이 있어요. 그럼 뭐라 그러는가? 발로 한번 차죠. 야, 이게 왜 망가져? 그리고 발로 한번 차는 거야. 뻥 차면 덜렁 그러죠. 속으로 저거 넘어가면 어떡하지? 그리고 딱 제자리 쓴다고. 슉 그러죠. 거봐 씨 까딱 없잖아. 그러면서 뭐라는 거야? 이게 무너지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얘기 한다고. 손에 장 지지는 거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들어는 봤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 얘기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저기 젊은 분들 들어봤어요? 그래. 손에 장을 지진다 궁금하지 않던가요? 난 그런 얘기 들으면 저게 뭔 소리일까? 궁금해하고 찾아봤는데 손에 장을 지지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손톱 밑에다가 대나무를 얇게 갖고 손톱 밑으로 찔러 넣을 만큼 한 마디씩.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네, 형벌이에요. 손에 장을 지지는 게 이렇게 바지 찔러 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발라서 불 붙이는 거예요. 그게 장을 지지는 거예요. 지같이 손에 장을 지진데 저 독한 놈이. 그럼 얘는 상대할 사람이 아니죠. 그러면 알았다. 방해 예방 청구하기 싫으면 그럼 어떻게 해라? 손해배상에 담보 제공해라. 혹시라도 붕괴되면 난 여기에서 그냥 변상 받겠다. 너하고는 상종할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방해 제거 청구까지 지금 설명을 드린 거야.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은 방해 예방을 청구한다는 얘기는 현실적으로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도 방해할 염려만 있다 그런 얘기지. 방해 가능성만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안 물어보고 물권적 청구권은 목적물에 대한 현실 방해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렸지. 방해 예방 청구권은 현실 방해가 없어도 가능성만 있어도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또 똑같은 말인데 현실적인 물권에 대한 방해가 없어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오지오 방해 예방 청구 때문에 이해하셨어요? 막 미칠라 그런다 그냥. 예? 아시겠죠? 이런 데서 여러분이 틀린단 말이에요. 이거 종류 절대 안 틀려. 여러분들은 이런 데서 이게 살짝 응용 들어간 건데 여기서 틀린다고. 아시겠죠?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됩니까? 포함 안 된다 그랬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손해배상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몇 번 얘기했어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의 민법 규정은 소유권하고 어디서? 점유권에서 두고 있다고. 소유권과 점유권에서 두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제한물권은 소유권의 일부 권능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권에 관한 내용을 갖다 쓰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물권적 청구권 이상한 놈 나와. 그럼 나오는 애들 누구라고? 저지유라고 한다고. 저지유. 그래서 미리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고. 저당권, 지역권, 그다음에 뭐가 있어? 유치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당권, 지역권은 물권적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물권적 청구권, 목적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중에서 저당권에 이거 있대 없대? 없대는 거야. 여기 저당권이 있고 여기 저당권이 있는데 여기는 없대는 거야. 지역권도 마찬가지예요. 지역권도 마찬가지인데 지역권은 목적물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이 아니라 비배타적 공용권이야. 지역권은요. 그 지역권 아직 안 배워서 모르는 거고 저당권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은행에서 돈 빌리고 집을 담보로 맡겼다는 거야. 그래도 사용수익은 우리가 계속하죠. 은행 직원이 와서 목적물 점유합니까? 은행 직원이 와서 목적물 점유 안 하니까 다른 놈이 목적물을 와서 침탈을 해도 은행 직원은 그냥 등기부상에 나중에 채무 변제하지 않으면 경매 실행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1순위 저당권이었는데 누군가 1순위로 저당권을 먼저 등기해 놨다든지 어느 날 보니까 뒤집혀 있다는 거야. 그럼 방해 제거해야 되지. 내가 1순위를 배당 못 받는 것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자 물권적 청구권 이상한 놈 나와. 그럼 누가 나간다고? 저지유. 그래서 저당권, 지역권도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없어. 하지만 방해 예방 청구하고 방해 제거 청구하고 방해 예방 청구권은 인정이 돼요. 그런데 유치권은 그래. 유치권 자체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어요. 유치권 자체에 대한 목적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어요. 그 대신 왜 세모냐? 유치권은 목적물 점유만 하는 권리잖아.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 상태, 즉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권리로 인정해 준 게 점유권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유치권도 점유만 하는 권리야. 그래서 얘는 뭘 가지고 해결해?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점유권 가지고 해결하고 그 대신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은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게 다수설인 거예요. 아시겠죠? 어쨌든 결론은 뭐지? 이거는 점유권 가지고 해결한다는 공통이야. 근데 요거에 대해서는 학설에 또 어떤 그 반대 학설도 있긴 있지만 다수설이 그래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점유권 갖고 해결하지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은 유치권 자체에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저당권, 지역권은 물권적 반환 청구권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나머지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을 인정한다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제한물권적 유치권은 유치권 자체에 대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으나 점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권을 인정한다. 그럼 나머지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을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이 문장 속에. 아시겠죠? 점유권은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해서 얘도 마찬가지지. 얘도 마찬가지인데 목적물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에요. 근데 여기는 특별 규정이 있어요. 이건 점유권에서 별도로 볼 거라고. 여기는 시험에 나오면 제가 거기 가서 암기해 줄 거 있어. 침, 일선, 손배, 여기다가 공사, 인하라고 해서 침일선, 선배, 공사, 인하 이건 거기 가서 알려줄 거라고. 아시겠죠? 점유 침탈에 있어야 되고 침탈 후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제척기간으로 출소기간이고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 규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공사로 인한 때는 착수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완성된 때는 행사할 수 없다. 그다음에 방해 예방 청구나 손해배상의 담보 제공 요구할 수 있다. 여기 중에서 문제 내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로 암기 사항으로 하고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과 점유권에서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물권에 대한 침해, 방해 또는 방해 염려가 있을 것. 그러니까 상대방의 고유과실은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요건이 아니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을 때 고유과실 없이 내가 80일 동안 여행 갔다 오면 돌려줘. 알았다. 근데 80일간 갔다 왔네. 그래서 돌려줘라. 그럼 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현재 방해하고 있는 자의 고유과실은 없었죠. 합의에 의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유과실이 없어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물건에 대한 상대방의 고유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현재 물권자는 방해하고 있는 자에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물건에 대한 방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다. 아까 낙뢰 세 번 맞아갖고 무너져서 내 집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방해가 생겼잖아. 그래도 치워달라고 해야 되죠. 치워달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고유과실로 인한 때는 손해배상을 같이 청구하는 거예요. 고유과실이 없어도 물권적 청구권 행사한다고. 그때는 손해배상 청구 못하는 거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가 나오는데 물권적 청구권은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함하지 않는다. 고의 과실에 의한 침해가 있고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한 때 같이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지문이 있어.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 소유자는 그럼 토지 소유자가 토지 사용하고 있는 거야? 사용 안 하고 있는 거야? 사용 안 하고 있는 거죠.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의 불법 점유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내가 빌려준 사람은 A야. A한테 빌려줬는데 가서 보니까 A를 배제하고 B가 사용하고 있어요. 당신 누구요?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그랬더니 나? 불법 점유자. 이러고 있어요. 나가 이 사람아 왜 남의 땅에 와갖고 내가 빌려준 사람도 아닌데 너 빨리 A한테 돌려줘. 근데 A가 반환받기 싫대. 아니면 반환받을 수 없는 상태 외국 나가 있대. 그럼 그때 나한테 돌려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 대신 손해는 소유자한테 손해가 있어 없어? 없지. 원래 얘는 사용수익을 안 해.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지금 A한테 있는 거지. 얘한테 손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이유는 왜 없는 거예요? 손해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청구권자는 현재 물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 여기에 응용이 몇 개 나오는 거야.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 현재 소유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어요. 부동산 매수했어요. 근데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 않았대요. 그럼 이 사람은 현재 소유자입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자죠. 그래요. 이 경우 그 물건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근데 여기서 또 응용이 또 나와. 부동산을 매수하여 매매대금을 완납한 매수인이 목적물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그 목적물의 점유를 침탈당했대요. 그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나요? 자, 다시 한번 현재 소유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고. 그죠? 자꾸만 이상한 상황 생기면 이 정도면 이 사람 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안 돼. 정해준 대로만 해야 돼요. 다시 보세요. 부동산 매수인이 매매대금 완납하고 목적물 인도받아서 점유만 하고 있다. 그럼 소유자예요? 아니야? 아직 소유자 아니잖아요. 등기하지 못했잖아요 지금. 그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못한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금만 완납했느냐 아니면 매매계약만 체결했느냐 이거하고 관계없이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야 소유자인 거예요.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 매매대금을 완납을 했든 안 했든 목적물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무조건 소유자가 아니거든. 그럼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 못하는 거예요. 그럼 차이는 뭐냐면 대금만 완납한 사람하고 목적물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던 자는 점유권은 있잖아. 그러니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단 말이죠. 이해되셨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자에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상대방은 현재 방해 또는 침해하고 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래서 문제는 뭐야? 방해 상태가 종료된 자, 이미 방해 끝났대요. 방해 상태가 종료된 자는 더 이상 방해 안 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럼 그 자에게는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게 시험에 나오면 결국은 다 하는구나. 자, 갑소유 토지를 갑이 외국에 갔다 왔더니 을이 무단으로 불법 점유해서 목적물을 지어서 불법 건물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럼 갑은 을에게 뭐라고 해야 돼요? 야, 나가 해야 되죠. 나가야 되는데 여기는 두 가지를 같이 청구하는 거야. 예, 방해물 제거하고 방해물이 뭐야? 내가 사용 수익해야 되는데 지금 갑 을 소유 건물이 있잖아요. 방해물 제거하고 토지 반환해라. 나한테 토지 반환해라. 그죠? 그래. 여기에 추가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잖아요. 손해배상 청구권은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물권적 청구권의 내용이 아니니까 빼고. 좋아요. 그랬더니 얘가 그냥 무릎 꿇고 빌고 아주 난리야 난리. 아니다. 눈물 흘리면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막 난리야. 그래서 일주일 여유를 줬더니 일주일 있다 갔더니 병에게 양도하고 병이 점유하고 있어요.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아주 그냥 기가 막힌 놈이죠. 그럼 이때는 얘한테 야 목적물 반환하고 저 방해 제거하고 토지 반환해라. 목적물 반환 청구 그다음에 방해 제거 청구하는 거죠. 하는 거지. 얘도 또 와가지고 아주 그냥 울고불고 난리를 치길래 또 연장해 줬더니 일주일 있다 갔더니 정에게 임대차 해버렸어요. 임대차에서 정이 점유하고 있더라고. 자, 이때 현재 을은 목적물 방해하고 있는 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최초에는 얘한테 물권적 청구권 행사했지만 현재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는 거죠. 현재 얘는 간접 점유자야. 얘는 직접 점유자고. 간접 점유자도 점유하고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얘한테 토지 반환하고 지상 건물 제거하고 토지 반환해라 라고 청구할 수도 있고, 얘는 임차인이잖아. 얘는 임차인이니까 얘한테는 지상 건물 철거하라 그러면 얘는 철거 처분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시겠죠? 조금씩 차이가 나는 거 한번 볼게요. 얘한테 지상 건물 철거하라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 하지만 해당 건물에서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는 없지. 비록 무단 불법 건물이라도 저 건물의 소유자는 누굽니까? 을이지, 을. 그러니까 지상 건물을 철거해라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게 방해 제거잖아. 방해물 제거해라, 철거하라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건물 두고 너 나가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거야. 무단 불법 건물이라도 지 건물이거든. 얘한테도 지상 건물에서 퇴거해라라고는 청구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얘 매수인이거든. 뭐 해라? 철거해라라고는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임차인 얘한테는 지상 건물에서 퇴거하라라고는 요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임차인이 목적물을 점유해서 사용 수익하고 있으면 철거가 방해거든. 방해되니까 방해 제거의 일환으로 해당 건물에서 퇴거해라라고 청구할 수는 있지만 철거하라라고는 청구할 수 없지. 임차인은 목적물에 대한 철거 처분권이 있나요? 없죠. 예. 이런 것들은 듣고서 자꾸만 응용이 가능해져야 된다고.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또 응용이 가능한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점유의 유형, 상대방의 점유는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여기는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건 직접 점유예요. 그 다음에 임대인은 간접 점유를 얘기합니다. 간접 점유 불문하고 불법 점유를 이유로 건물의 명도 청구 시 현실적으로 불법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여기 점유하고 있는 애.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그럼 행사 비용은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때 행사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 당연히 침해자가 부담해야지. 그렇죠? 이것도 이제 근데 학설은 나눠져요. 잘 들으셔야 돼요. 물권적 청구권은 왜 행사하는 거야? 내가 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거죠. 내가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권리 행사하는 과정에 비용이 들었다는 거야. 그 비용 누가 부담해야 돼요? 내가 부담해야 되지. 내가 내 권리 행사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면 내가 부담해야지. 그걸 누구한테 부담시키겠어? 그걸 국가가 해줘요? 국가가 그걸 왜 해줘? 안 해주죠. 절대 안 해주지. 그러니까 내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물권을 이자가 침해했으니까, 방해했으니까 지금 발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침해했든 방해했든 관계없이 비용은 내가 부담하고 그 대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 라고 하는 학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아니다. 우리 민사집행법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아니다. 침해 또는 방해가 원인이 됐으니까 그 물권적 청구권 행사 비용도 상대방, 원인 제공한 상대방이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학설도 있는데, 우리 판례는 상대방이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면서도 완벽하게 상대방이 부담해야 된다, 그건 또 아닌 거야.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해야 된다. 이게 우리 판례거든요. 다만 물권자가 방해 제거 청구권이나 방해 예방 청구권 행사하면서 상대방에게 그 제거 비용이나 방해 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태도를 잘 보셔야 되는 게, 네가 네 돈 들여서 방해 제거해. 그러니까 스스로 제거하라는 얘기야. 그죠? 근데 제거해 안 해? 철거 안 하지. 얘네들이 뺀질 그러면서 아니 그것이 아니고 말이지. 우리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리고 엉뚱한 소리 자꾸 하고 시간 끌고 그런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내 돈 들여서 방해해야 되죠. 방해 제거해야 되죠.
그 방해 예방도 해야 되겠죠. 내가 내 돈 들여서. 그럼 발생한 비용은 내가 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손해배상 청구로 해결해야지 방해 예방 비용을 내가 대신해 줄 테니까 돈은 네가 내라 이렇게는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스스로 방해 제거 또는 방해 예방하지 않으면 결국은 물권자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비용이 나오면 비용은 지출하고 그게 뭘로 나타난 거야? 손해로 나타난 거지. 걔가 침해했으니까 나한테 발생한 손해죠. 그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해야지 네가 지출해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물권적 청구권 그래요. 책으로 갈게요. 침해 유형에 따라서 동그라미 1번 물권적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죠. 여기에 양쪽 가로 2번의 민법의 규정에 물권의 종류에 따라서 민법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두고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다른 제한 물권에 준용하고 있다. 다음 페이지 질권과 유치권,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의 지역권, 저당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걔네들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써놔요. 옆에다가 저, 지, 유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얘는 이렇게 저당권, 지역권, 유치권이죠. 예? 저당권에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 없고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은 있다. 아시겠죠? 유치권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 써놓으시라고 앞에다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유치권 자체에 기한 목적물 반환 청구권은 없지만 뭘로 해결한다고? 점유권으로 해결하고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은 있다. 그냥 원래 필기 많이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내용이 뭐다라고 자꾸 음미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 뭐였었어요? 목적물 반환 청구권 없다죠? 목반청.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목반청, 반환 청구권 없어요? 목반청 없고 방제청, 방해 예방 청구권이 있고. 요거는 목반청은 점유권을 해결하고 유치권 자체는 없어요. 그 대신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은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뭔데요? 저당권, 이거는 지역권, 이거는 유치권. 이렇게 나눠서 보세요. 그럼 뭐 복잡하게 볼 필요 없어요. 그럼 질권은 3개 다 있다는 얘기예요. 질권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의 법적 성질, 거긴 동그라미 2번에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기초하고 물권에 부종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 기억, 니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기초가 되는 물권이 이전 소멸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이전 소멸하는 것이지 물권적 청구권만 독립해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는 없다. 아시겠죠? 소유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이거 소멸시효 쪽에서 배운 거고. 그 다음에 제한물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그 기초가 되는 물권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채권적 성질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밑에 보면 판례에 자,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자로부터 건물을 매수했으나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 소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예. 그 불법 점유자에게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대한 명도를 청구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소유자가 아니죠. 자, 채권 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양도 담보의 경우에 피담보 채무가 변제가 됐대요. 자, 우리 담보 물권의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죠. 그러면 그 담보 물권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무조건 무효야. 무조건 무효. 담보 물권은. 아시겠죠? 그러면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줬다는 거예요.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줘서 갑이 을에게 돈을 2억 원 빌리면서 자기 부동산 가지고 저당권 설정해 준 것이 아니라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줬다고. 얘한테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등기해 줬지만 이건 담보권이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변제 못하면 네가 소유권 가져가라고 하는 의미의 뭐지? 양도 담보다. 소유권을 이전한 것처럼 담보 제공한 거예요. 양도 담보야.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뭐하고 똑같다고? 저당권하고 똑같다. 그럼 실질적인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거야? 갑에게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피담보 채권이 소멸했대. 그럼 담보권은 무조건 소멸이지.
하지만 등기는 얘 이름으로 남았잖아. 그럼 이거 지우라고 해야 되죠? 지우라고. 물권적 청구권이야? 채권적 청구권이야? 물권적 청구권이지. 현재 소유자거든. 이게 제일 중요해. 제가 얘기했듯이 뭐 방해 제거, 방해 예방 뭐 이거저거 줄치는 거 다 필요 없다고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지만 현재 물권자만이 현재 물권을 방해 또는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게 행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라고. 시험도 다 거기서 나와요. 근데 여러분 엉뚱하게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뭐 이런 거 암기하는 거 그걸 좋아하는데 실제로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 그리고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얘가 지금 여기다가 무효등기 말소 청구해야 될 거 아니냐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이것도 무조건 무효거든. 근데 안 지워지고 있으니까 얘가 얘한테 무효등기 말소 청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현재 소유자가 누군데? 갑인데 누구 이름으로 소유권이 등기돼 있어요? 을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실체 권리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말소해야 얘 이름으로 되돌아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효등기 말소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야. 이 무효등기 말소 청구권이 그 뭐 무효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이지만 아 이게 무효등기를 지워달라는 거구나라고 하는 무효등기 말소 청구권은 딱 하나만 채권적 청구권이고 나머지는 다 물권적 청구권이야. 무슨 청구권이? 무효등기 말소 청구권이. 무효등기 말소 청구권. 해보세요. 무효등기 말소 청구권. 이거는 싹 다 물권적 청구권이야. 딱 하나만 채권적 청구권 뒤에서 줄쳐줄 거예요. 무효등기 말소 청구권은 출발이 무로 시작하지. 물권적 청구권도 물권적 청구권이잖아. 같은 집안 사람이야. 근데 집안에 돌연변이가 하나 꼭 있죠. 돌연변이가.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하나 줄쳐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채권담보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 그럼 채권담보 목적으로 부동산 양도했다? 양도담보했다? 뭐 설정했다? 저당권. 저당권 설정했다. 그냥 샥 그래버리면 된다니까. 그러면 피담보 채무가 변제된 이후에 양도담보 설정자가 행사하는 등기 청구권은 결국은 피담보 채무 소멸했으니까 담보권 지워라 그런 얘기잖아요. 그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자,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됐대. 이건 뒤에서 배울 거예요.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답니다. 다시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대요.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전됐던 소유권은 전 소유자에게 자동 복귀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제가 줄치라고 안 그랬는데 혼자 지금 줄 다 치고 있고 설명은 안 듣고 있다니까. 네.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잘 들으시라고. 자,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죠. 뒤에 가면 줄칠 거야. 뒤에 가면 이거는 뒤에 가면 있어요.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되면 이전됐던 소유권은 전 소유자에게 자동적으로 넘어와요. 그럼 등기는 매수인 명의로 등기가 돼 있어도 소유권은 누구한테? 전 소유자에게 넘어왔죠. 그럼 내가 소유권 회복했는데 등기는 저놈 이름으로 돼 있대. 그럼 지우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무효등기 말소 청구해야 되지 그게? 그럼 물권적 청구권이요? 채권적 청구권이요? 물권적 청구권이고 소멸시효는 몇 년짜리야? 없죠. 물권적 청구권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매계약이 해제, 합의, 무효, 취소 다 써놓으면 좋지. 거기다가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합의, 해제 다 들어가요. 그럼 이전됐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다. 합의 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 청구권. 그 원상회복 청구권은 무효등기 지우란 얘기잖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므로 이는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다음에 페이지 넘겨서 행사요건, 물권에 대한 방해 또는 방해 염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다는 객관적 사실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침해자의 고의과실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불가항력에 의한 방해의 경우에도 물권적 청구권 발생하고 물권자의 침해 또는 방해가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상대방의 정당한 권리 행사래. 그러면 물권자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물건을 저놈이 지금 사용수익하고 있고 나 못 들어오게 하고 있어요. 저 녀석이. 그럼 당연히 야, 내 물건 돌려줘라고 해야 되죠. 근데 그 녀석이 임차인이야.
그럼 거기다 야 물건 돌려줘 그럼 병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임차권 행사하고 있는데 거기다 야 물건 돌려줘 그럼 그 사람 병원 보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손해배상 대상도 아니에요. 물건 돌려줘 자체가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상대방이 정당한 권리 행사 중인데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당사자 누구냐? 현재 물권자만이 행사할 수 있다죠. 거긴 동그라미 니은 줄 쳐야 돼요.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현재 물권자야 아니에요? 아니다.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줄 쳐야 됩니다. 현재 방해 또는 침해자 그러한 염려가 있는 자에게 행사하는 거예요. 그 니은도 줄 쳐야지. 그래서 물권의 방해자가 그 물권을 점유를 이미 제3자에게 이전했대. 방해자가 점유를 누구에게 줬다고? 얘한테 넘겨줬대. 여기. 그럼 얘는 더 이상 방해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이전하고 현재 방해하지 않는 경우에 더 이상 물권적 청구권 상대방이 될 수 없고 그 제3자의 물건을 인도받은 자 있죠? 제3자가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된다. 그 말을 줄여서 이렇게 긴 거 줄여서 방해 상태가 종료된 자를 상대로 방해 재고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좋습니다. 그 내용이 밑에 있는 판례에 점유의 유형은 리을에 있죠. 리을에 상대방의 점유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불문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얘가 여기 임대차 있대. 이렇게 임대차. 그럼 얘는 간접 점유자죠. 여기 직접 점유자요. 예. 그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모두 다 해당하는 것이고요. 자,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판례 21페이지에 판례 여기에 4번에 보세요. 불법 점유를 이유로 건물의 명도 청구 시 현실적으로 불법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명도 청구할 수도 있지만 간접 점유자를 상대로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얘한테도 청구할 수 있지만 간접 점유자 얘를 상대로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불문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거기 다음에 8번 판례 보세요. 8번 판례. 자, 등기부상 진실한 소유자의 소유권이 방해되는 부실 등기가 있대. 그럼 지금 현재 방해하고 있는 등기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부실 등기는 무슨 등기라 그래? 무효 등기라고 하지. 그죠? 그게 무효 등기야. 부실 등기가. 부실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 등기 명의인이 허무인인 때는 그럼 없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소유자는 그와 같은 허무인 명의로 등기 행위를 한 자, 지 이름으로 못하고 또 남의 가짜 이름 내세워서 한 자 있을 거 아니야. 그 자가 침해한 자죠. 그죠? 그러면 그 등기를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로서 등기 행위자를 표상하는 허무인 명의의 등기 말소 구할 수 있다. 결국은 방해하고 있는 자가 누구야? 허무인이 방해할 수는 없잖아요. 허상이 없는 사람이. 그럼 남의 이름 내세워서 등기한 자 있죠? 예, 그 자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비용 부담의 문제요. 비용 부담의 문제는 뭐 다수 설 필요 없고 그 밑에 제가 동그라미 1번에 있는 내용도 상대방의 그 줄치지 마시고요. 상대방의 적극적인 행위 청구다 판례가 있죠. 그 등기 말소로 이해한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두 번째 줄 맨 뒤에 그 비용은 채무자인 상대방이 부담해야 된다. 판례도 있지만 민사집행법에도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다 줄쳐야 돼. 소유자가 침해자에게 방해 제거 행위 또는 방해 예방 행위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민법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래서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 시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거야. 방해 제거 비용 또는 방해 예방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어. 네 비용으로 해라. 그건 할 수 있어도 나한테 돈 가져와라 이렇게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걔가 말 안 들으면 내 돈으로 해야 되잖아. 결국은 걔가 침해했고 나한테 비용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그게 손해죠. 손해. 그럼 그 비용은 다 뭘로 할 거라고 이제 손해배상 청구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동그라미 2번만 줄치세요. 물권에 대한 상대방의 고의 과실에 의한 침해가 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면서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같이 행사할 수 있다. 요거죠. 그럼 이 앞에 뭐가 존재가 동그라미 1번은 줄 안 쳤는데 뭐가 존재가 되고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면서 언제나 손해배상 같이 청구하는 건 아니죠. 그 말이 물권적 청구권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아시겠죠?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넘겨보시면요. 물건의 변동이 나와요. 물건의 변동은 물건의 발생, 변경, 소멸을 통칭해서 물건의 변동이라고 하죠. 25페이지 볼게요. 물건 변동인데 물건의 발생, 변경, 소멸 이건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그랬잖아요. 그때 그 권리는 물건일 수도 있고 채권일 수도 있고 가족권일 수도 있어요. 그럼 물건이 발생, 변경, 소멸할 때도 권리 변동의 원인을 우리 법률 요건이라고 그랬죠. 법률 요건은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잖아요. 이건 물건이 발생할 때도 원인은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란 말이죠. 채권이 발생, 변경, 소멸할 때도 원인은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인 거예요. 가족권이 발생, 변경, 소멸할 때도 원인은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고 우리 행정권이죠. 공권력이 발생하는 원인도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인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권리든지 권리 발생의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데 그 법률 요건은 권리의 종류 따지지 말고 사건이 됐든 공권력이 됐든 어떤 권리가 됐든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라고. 근데 여기는 우리 총칙에서는 모든 권리를 한꺼번에 봤지만 그래서 권리의 변동이라고 했지만 여기는 그 권리 중에서 뭐만 보자는 거야. 물건만 보자니까 물건의 변동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럼 채권에 가면 채권의 변동 이렇게 나오겠죠. 가족권에 가면 신분권의 변동 이렇게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원인은 몇 가지요? 두 가지.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이야. 그죠? 왜? 너 쉬는 시간 됐구나. 자, 그만. 그래도 조금 더 할 거야. 그래서 권리 변동의 원인 그거 보이시죠? 양쪽 가로 1번에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아니면 뭐요? 양쪽 가로 2번에 법률 행위가 아닌 원인은 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법률 규정이 돼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야 그거. 그러니까 우리 하나씩 이제 봐야지.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26페이지 보이시죠? 됐어요? 여기서부터 좀 쉬었다 할게요. 주택관리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